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소식, 최근에 많은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난 하락을 한 에어비앤비 관련한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앞선 영상들을 보신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 이전에 이제 매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떨어지면서 이미 현재 하락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하락 구간에는 위치해 있지만 앞으로 저희는 장기적으로 또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어비앤비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모아갈 만한 종목인지 조금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 이후에는 이제 마켓워치 통해 가지고 분석가들의 실적 예상치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먼저 살펴보면요. 에어비앤비의 1분기 수익 약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실망한 부분은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였고 경영진은 비즈니스,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자 브라이언 샤스키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여행 그리고 쉼터 호스팅 플랫폼이 향후 몇 년 동안 주요 제품, 마케팅 그리고 지리적인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향후 몇 년 동안 수익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샤스키는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계획인지 설명하고 2023년에 1분기 동안의 재무 실적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주가 상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월가는 보고서에 만족하지 않았는데 특히나 가이던스 부분이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0% 이상 하락을 했고 금요일 마지막 장에서도 약 5%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105불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향후 몇 개월간도 앞으로 또 2분기 실적 발표, 3분기 올해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지금 시점에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여행 플랫폼 2023년 1분기 코비드 이제 코로나죠.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세를 이어갔는데요.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한 1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해당 분기 예약된 숙박 그리고 체험은 19%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익성 면에서 에어비앤비 16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 또한 1억 1,7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현금 흐름은 1분기 순이익보다 상당히 높아 보이죠. 에어비앤비가 여행자가 숙박하기 전 여행자로부터 수집하여 영구적인 운전자본 이점을 제공을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에어비앤비가 고객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고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2023년 첫 3개월 동안의 이자 수익이 1억 4,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하지만 12%에서 16% 사이의 매출 성장을 예측하는 회사의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회사가 아무래도 지난 여름 오미크론이라던가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등이 사라진 후에 발생한 여행 붐에서 이제 회복이 여행이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도 조금은 성장성에서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확장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영진이 이 사업을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고 본다고 하네요. 저자는 일부는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일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인데 먼저 최근에 개인이 집 그리고 아파트에서 방을 호스팅할 수 있는 방에 대한 범주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전체 홈스테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객실의 80%가 하룻밤에 $100 미만인 이러한 방에 범주를 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100 미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넓어지다 보면은 잠재적인 여행자, 부유한 가족의 예산이 없는 젊은 여행자의 경제성 격차 해소하는 데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둘째로는 이제 에어비앤비도 해외 시장에서의 표적 마케팅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그리고 브라질은 대규모 투자를 받고 있고 전년 대비 각각 70%, 114%의 예약 숙박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에어비앤비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이 작업을 수행할 계획인데 아무래도 글로벌화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숙박이라는 산업 자체가 에어비앤비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뭔가 성장의 여력이 아직은 그래도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미국 시장보다는 좀 더 글로벌화적인 느낌으로 뭔가 시장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해서는 최스키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에어비앤비가 2024년에 제품 출시 계획과 함께 핵심 쉘터 호스팅 서비스를 외부로 확장하기를 원한다는 몇 가지 힌트를 제공을 했는데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열티 프로그램 그리고 교통 및 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될 것이라는 부분이 뭔가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수천만 명의 고객이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경험이 주어질 수 있다면 새로운 제품으로 이렇게 뭔가 에어비앤비 플랫폼으로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앞으로 조금은 더 먼 장기적인 관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분을 다시 저자는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에어비앤비 19억 달러의 순이익을 창출했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이 700억 달러인 이 주식은 현재 84억 달러의 순현금 포지션을 빼면 총 614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되는 수준인데 주식의 이제 32.3%의 기업 가치 대비 수익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평균적으로 시장은 20배에서 25배 사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 주식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고밸류에이션, 고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을 사는 거 작년에 벌어들인 돈에 관한 게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벌어들일 돈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안정적인 마진으로 연간 10% 이상 매출 성장 계속한다면 30이 넘는 뭐 이러한 기업 가치 대비의 순이익 창출 이러한 부분은 몇 년 후에는 저렴해 보이는 수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엄청 싸지는 않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이 장기적으로 믿고 갈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들 좀 활용해가지고 투자에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켓워치 통해가지고 에어비앤비 이제 현재 목표 주가 128불대입니다. 레이팅은 39명의 레이팅 평균치가 이제 128불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에 대한 예측치 보시면은 하이 그리고 로우를 이제 포함한 에버리지 평균으로 보시면 2022년 2.59, 2023년 3.57, 2024년 4.09, 2025년 4.84로 거의 뭐 10%, 15% 그리고 한 15%에서 20% 이내의 성장률이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레이팅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좀 바뀌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다행인 것 같은데 목표 주가 하향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또 현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비앤비 관련한 뉴스 살펴봤고요. 에어비앤비 투자자 모두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 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